자, 신소대인데 이거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부분이죠. 네. 포인트만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갔어? 나 그때 안 가긴 했는데 한몇 정도 가졌어? 아, 이해도? 많이 했네. 자, 도체. 도체는 전기 저항이 작아요. 전기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 전류가 잘 흐른다. 그럼 도체. 전기가 잘 통한다. 근데 전연체는 저항이 매우 커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 전기가 잘 안 통해. 그게 절연체. 반도체, semiconductor. 딱 적어놓은 겁니다. semiconductor. 어떤 조건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좀 작을 수도 있고 전기 저항이 클 수도 있어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전기가 잘 통할 수도 있고 잘 안 통할 수도 있는 아이들이 반도체, 규소, and 게르마늄, 저마늄 얘네들이 대표 주자고, 반도체로 작용하는 물질들은 대부분 14족 원소입니다. 14족 원소. 규소와 저마늄 얘네들은 대부분 14족 원소. 반도체. 전기 잘 통하는 아이는 도체, 전기 잘 통하지 않는 아이는 절연체. 어떤 조건에 따라서 전기가 잘 통할 수도 있고 전기가 잘 통하지 않을 수도 있는 아이는 반도체. 도체, 절연체, 반도체. 이 정도까지만 일단 체크해 두자. 그 다음에 액정. 자, 액정은 액체 결정인데, 액체로 된 결정인데, 액체 상태의 결정인데, 이 말이 웃긴 게, 결정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는 고체 물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결정이라는 것은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는 고체인데, 그 액체, liquefied, 액체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결정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액체의 성질을 띠고 있는 규칙적인 배열을 하는 고체 물질. 그게 액정이고, 액정은 liquefied crystal, LC. 얘를 가지고 어떤 컴퓨터 화면을 만들거나 핸드폰 화면을 만들면 LCD 디스플레이, LCD가 되죠. 안녕하면 4분의 100이라 LCD가 되겠죠. 난 자꾸 인터넷이 죽습니다. 자, 액체 결정이야. 그러면 액체 결정이라 하면은 가늘고 긴 분자가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어서 약간 고체의 성질을 가지면서도 액체처럼 흐르는 성질이 있는 물질이 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먼저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이 액정을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액정은 여기 있는 이 뭐 액정 화면이라든지 어떤 화면이라는 것은 어쨌든 저 액정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만들어 놨잖아요. 자, 생산 공장에서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수직 평광판이라고 해서 이 홈이 이렇게 둘려 있다고. 그럼 뒷병에서 백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오면 얘는 이렇게 진동하는 빛도 있고 이렇게 진동하는 빛도 있고 이 방향으로 또는 이 방향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는데 지금 이 액정 판때기를 보면 뒷판이 홈이 이렇게 뚫려 있다고.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향으로 진동하고 있는 이 빛들 중에서 이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해서 들어오고 나머지 방향으로 진동하고 있는 이런 빛들은 통과 못해. 얘만 투과를 한다고. 그러면 얘가 이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투과를 했어요. 얘만 이렇게 뚫고 들어왔다고. 그런 다음에 앞판까지 가는데 여기에다가 액체 결정들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배열을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다양한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하는 빛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 방향이든 이 방향이든 이 방향이든 이 방향이든 이렇게 진동하는 빛들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뒷판을 지나게 되면 얘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들 중에서 이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럼 들어오게 되면 이 빛이 액정을 통과를 하겠죠? 그럼 통과를 하게 되면 이 액정들을 기가 막히게 배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삼성 SDS, LG 디스플레이 그 회사에서 배치를 해놨다고.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액정에 부딪히면은 얘가 진동 방향이 좀 꺾이고, 또 그 다음 액정에 부딪히면 또 조금 더 꺾이고, 그 다음 액정에 부딪히면 조금 더 꺾이고, 그 다음 액정에 부딪혀서 딱 이 정도까지 꺾이게 세팅을 해놨다고. 그러면 이렇게 진동하던 빛이 정확하게 통과할 때 꺾여서 앞판으로 올 때 딱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앞판에는 홈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그럼 얘가 따다다다다다다다 해서 이렇게 딱 변한 다음에 얘가 투하해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원래 액정을 제작된 형태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진동하던 빛이 이 방향으로 바뀌어서 통과해서 나온다고. 가만히 놔두면 통과해서 나온다고. 가만히 냅두면 그냥 통과해서 나옵니다. 빛이 뒤틀리면서. 자, 근데 옆에 그림을 보면 가만히 놔둔 게 아니고 전압을 딱 끌어가지고 제조사에서 만들어 놓은 이 액정의 방향이 일괄적으로 딱 바로 서버렸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요렇게 진동하던 빛이 예를 들면 요렇게 진동을 해야 서로 완전히 통과해서 나온다 이거지. 그럼 요렇게 진동하는 빛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액정에 뚫맞고 조금 꺾일 수는 있겠지만 배열이 뒤틀렸기 때문에 요렇게밖에 안 된다고. 그럼 요 정도까지 와야 통과를 하는데 열이 돼 있으니까 통과를 못 하겠지. 그런 경우에는 빛이 차단이 된다 이거죠. 전압을 걸면 원래의 모습에서 뒤틀려 있기 때문에 빛이 차단이 되어 버린다. 그러면 자네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이거다 이거죠. 자네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이 한마디다. 전압을 걸지 않으면 빛이 통과하고 전압을 걸면 빛이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것만 딱 기억을 일단 하는 거. 전압을 안 걸었을 때는 빛이 통과하고 전압을 걸었을 때는 빛이 통과하지 못한다. OXXO. 그러면 원래 액정은 빛을 통과시켜 주는 건데 빛이 통과하지 못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는구나. 그러면 액정 안에는 액정 가지고 어떤 화면을 만들어 보면 이 화면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화면은 20화소의 어떤 그림이 그려지겠죠. 여기는 빛이 통과 뭐 이래 되면 이 빛이 통과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어떤 하나의 이미지를 그릴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럼 이거는 20화소짜리 그림인데 요새 뭐 100만 화소, 1억 화소 이런 그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칸이 100만 개, 1억 개가 된다는 거지. 그럼 100만 개, 1억 개의 점을 빛을 통과시키냐 안 통과시키냐에 따라서 어떤 그림을 그려낸다 이겁니다. 지금 내 그 갤럭시 S21 저희 카메라의 핸드폰 카메라의 화소가 저것도 한 1500만 화소 일이 되지 않을까? 1500만 화소. 저 핸드폰에 붙어있는 저 카메라가 그렇게 되는데 불과 뭐 20년 전 아니지만 뭐 얼마 전에 내가 뭐 한 7, 8년 전에 대학 다니던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그 시절에 올림푸스 디지털 카메라 30만 원. 30만 원. 장난 아니네. 30만 원. 역시 느낌이 다르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는 200만 원짜리 그게 30만 원 화소짜리 디카. 근데 지금 하다못해 이 핸드폰에 붙어 있는 카메라가 1억 화소 이렇게 된다. 어마어마한 발전이죠.
어쨌든 전압을 걸었냐 안 걸었냐에 따라서 빛의 투과량이 조절됩니다. 전압의 세기를 변화시켜서 빛의 투과량을 조절해서 그림을 만들어내겠다 하는 게 액정이다. 인정? 자, 그 다음에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LED, OLED, 발광 다이오드, 유리 발광 다이오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다이오드는 PN 접합 다이오드 적어놔요. 일단 적어놓자.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붙여놓은 거고 트랜지스터는 P에다가 N 또 P, N에다가 PN 얘는 3개 붙여놓은 거고 얘는 2개 붙여놓은 거고 자, 그러면 일단 P형 반도체가 뭔고 N형 반도체가 뭔지부터 89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아까 이야기하기를 반도체는 규소와 저마늄이 대표 주자였어요. 규소와 저마늄. 자, 규소와 저마늄이 대표 주자인데 얘들은 일반적으로는 전기가 잘 안 통해. 사실 반도체이긴 한데 전기 절연체에 살짝 가까워요. 자, 전기 절연체에 가까운데 얘는 원래는 전기가 잘 안 통하니까 불순물을 살짝 소량 첨가를 하는 겁니다. 불순물을 소량 첨가하는 과정 자체를 도핑이라 하는데 도핑을 통해서 전기 전도성을 높여줄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P형 반도체는 뭐냐? P형 반도체는 14족 원소인 반도체에다가 13족 원소를 도핑해 준 거고 N형 반도체는 14족 원소에다가 15족 원소를 도핑을 해 준 거예요. 그러면 14족 원소 뭐 저마늄이 있다 치면 얘는 전자가 4개입니다. 그래서 얘는 결합을 4개를 할 거고 또 요 저마늄도 결합을 4개를 할 거고 여기 있는 저마늄도 결합을 4개를 할 건데 이 자리에 만약에 13족 원소가 도핑이 되면 13족 원소는 전자가 3개밖에 없어요. 하나, 둘, 3개를 이용해서 결합을 했다 치면은 이쪽에는 저마늄에 전자가 하나 있는데 얘는 전자가 없죠. 전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13족 원소가 첨가됐으니까 전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면서 전자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구멍이 있다. 마이너스가 없어졌으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될 거고 전자가 비어있는 이 구멍을 양봉이라고 해요. 양봉. 전자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비어있다. 쟤는 양봉이라 해요. 그러면 이 양봉은 실제로는 플러스 전하가 아니지만 실제로는 플러스 전하가 아니지만 마이너스가 없어졌으니까 플러스 전하를 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 빈자리가 생겼으니까 이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해 오면 여기가 양봉이 돼요. 이 전자가 1로 이동해 오면 여기가 양봉이 돼요. 이 전자가 1로 이동해 오면 여기가 양봉이 되겠죠. 구멍이 하나 뚫리니까 여기에는 전자들이 비교적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양공이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전자가 좀 더 손쉽게 이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이 조금은 더 높아지겠죠. 아니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어쨌든 13족 원소를 도핑해서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공이 생겼다 해서 얘를 P형 반도체, 포지티브 반도체 이렇게 불러줍니다. 13족을 첨가하면 P형 반도체. 그 다음에 15족을 첨가를 하게 되면 15족을 첨가하게 되면 저마늄의 전자 4개 저마늄의 전자 4개였는데 15족 원소를 첨가하게 되면은 얘는 하나, 둘, 셋, 넷에다가
넷에다가 전자 하나가 놀고 먹고 있겠죠. 전자 하나 더 있다가. 왜? 얘 15족 원소는 얘는 전자가 5개니까. 그럼 이 놀고 먹는 전자가 있는데 이 놀고 먹는 전자를 자유전자라 하는 겁니다. 자유전자. 그럼 이 자유전자가 움직이면서 또 전기를 전도해 주겠죠. 자유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자유전자가 움직이니까 얘는 네거티브, 네거티브 반도체. 그래서 얘는 N형 반도체 이렇게 불러줄 거예요. 15족을 첨가하면 N형 반도체, 13족을 첨가하면 P형 반도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네들이 만약에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P형은 양공이 있습니다. N형은 자유전자가 있습니다. 그것만 머릿속에 먼저 정확하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PN 접합 다이오드 88쪽에서 다이오드에다가 먼저 줄부터 하나 끊고 오면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붙여준 건데 얘의 역할은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한다.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한다. 그러니까 순방향 전류만 흐르게 해주는 녀석이다. 역방향은 안 된다. 교류를 직류로 바꾼다. 교류는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직류는 한쪽으로 쭉 간다라는 거죠.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전기 부품이다. 이거를 정류작용이라 합니다.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 이게 정류작용.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해준다. 다이오드의 역할은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해주고 교류 전류를 직류 전류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제품이다. 그럼 다이오드는 중간중간에 곳곳에 뻗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도 다이오드가 있네요. 여기도 컴퓨터에도. 이것도 이 안에도 다이오드가 들어있을 겁니다. 이 안에도. 그러면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이 전기줄은 교류가 들어오는 거야. 교류가 여기까지 이렇게 타고 들어왔는데 이 컴퓨터 안에 내부 제품은 직류 전원을 사용을 해야 돼. 그럼 여기 있는 요 안에서 교류를 직류로 바꾼 다음에 이 줄을 통해서 컴퓨터 안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럼 직류 전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요거까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 밑에 다시 와서 89쪽을 다시 보면 순방향은 뭐고 역방향은 뭐냐. 자, 이렇게 놓고 보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는데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를 연결했어요. 자, P형 반도체 하면은 자네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여기에 P형이고 N이다. P형이면 양공이 있다고 생각을 해버려 그냥. N형이면 자유전자 있다고 생각을 해버려. 딱 이게 포인트야. 그러면 P형 반도체 하면은 그냥 양공, 물론 플러스는 아니지만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N형 반도체는 자유전자. 근데 이쪽이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전압이 걸려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자유전자는 플러스 극을 향하여 달려갈 거고 양공은 마이너스 극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럼 이 다이오드 내부에서 전자는 이쪽으로, 양공은 이쪽으로, 전자는 이쪽으로, 양공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전자는 이쪽으로, 양공은 이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이 전체 다이오드에서 전하를 운반해주는 전하 운반체가 전체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지. 전하 운반체가 움직이니까 저기에서는 전류가 흐른다 이겁니다. 전류가 흐른다 이거죠. 자, 근데 이 그림은 뭐냐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는 그대로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를 거꾸로 뒤집어 놨어요. P형 반도체 하면은 여기는 양공, 그 다음에 N형 반도체 하면은 여기는 자유전자. 근데 여기가 플러스 단자 연결,
여기가 마이너스 단자 연결. 그러면 플러스 극적으로 여기 있는 자유전자는 이쪽으로 가버릴 거예요. 여기 있는 양공은 이쪽으로 가버릴 거라고. 여기 있는 양공들은 다 일로 가고 자유전자들은 다 일로 간다고. 그러면 실제로는 이쪽 공간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움직이는 아이들이 지금 전혀 없지. 이쪽은 아예 아무도 통과하지 않는 지역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구역은 야 자나 운반체가 아무도 이동을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기가 안 통하는 거야.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네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냥 P에서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야 전류가 흐르는 순방향이고,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있으면 N에서 P 쪽으로 요리 흘러가는 거. 요거는 역방향으로 걸려 있는 거다 이거지. 순방향으로 걸렸을 때 전류가 흐르고 역방향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순방향으로 걸려 있어야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P에서 N 쪽으로 전류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오드가 하나 붙어 있으면 한쪽 방향으로만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 이거죠. 자, 그럼 다시 88쪽으로 갑시다. 왔다 갔다. 이제 다 왔다 갔다 했다. 자,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고, 학교 시험에서도 지금 수업 시간에도 이 정도 이야기까지 설명을 다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 저 학교 안 가가지고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쌤이 수업할 때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냥 대충 설명해요. 이제 이야기야. 네? 이제 이야기야. 아니 근데 모르겠어. 근데 설명을 수업을 안 들어서. 너는 중요하다 했어? 같은 쌤 아니냐? 권혁식님 너는? 저희 근데 애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쌤이 이런 거 안 중요하다고 막 그 애들 얘한테 사기친 거네. 시험에 안 나올까 그러니까. 근데 필기 보여달라고 했는데 안 보여주고 해서. 요새 애들 왜 야박하냐? 옛날에 내가 그러던 학생 한 명 봤습니다.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사무감 탈탈 털린 학생 한 명 봤습니다. 왜요? 사무감에 야 진짜 이 새끼 어떤 새끼 진짜 나쁜 새끼고, 누가 정리해 놓은 거고 필기해 놓은 거고 책하고 어떤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사무감 열쇠 따고 싹 다 훔쳐가 버렸어. 바보 만든 거지 그냥. 책하고 교과서하고 싹 다. 범인을 못 잡았어. 그래요. 이제 완전히 뭐 손발 다 묶여가지고 완전히 막 안절부절하는데, 그건 범죄 행위 아니야? 재현아, 범죄 행위 아니야? 맞지? 우리 때는 아주 평화롭습니다. 우리 때는 절대평가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때는 절대평가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네들은 몇 등이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몇 점이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평가의 시대를 고등학교 때 살아온 친구들끼리 합심하여 반 전체가 협동작전을 펼쳐서 협동 컨닝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우리 반에 그 공부 열심히 하던 친구 소리, 그놈아가 시험 치고 빨리 나가가지고, 시험 치고 나면 우리 또 명신고등학교 학품 시험 치고 나면 무조건 나가도 된다. 너도 그랬나? 아니요. 안 그랬나? 시험 50분간 치지. 나 15분 만에 마킹 끝났어. 그럼 나가, 복도로 나가. 그냥 놀아. 공부하든지. 그럼 이제 우리 소리가 일찍 나가가지고, 인선이는 도석이 샀거든. 강인선이가 1번, 도석이는 4번이었습니다. 학생 학번 번호가. 그러면 1번에 4번. 도병이는 14번이었어요. 도병이는 진효 사무 14번에 2번. 14박도 18번 누구. 우리가 이제 그 애들 이름 다 알지. 몇 번 누구 몇 번 누구를. 그러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밖에 소리가 싹 다 불러주는 거야. 걔까지. 쌤들한테 안 걸려요. 어? 쌤들한테.
미안하지만 선생님들도 크게 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절대평가니까. 그럼 이제 소리가 밖에서 객관식으로 불러줄 거니까 선생님 문제 풀고 있는 거죠, 살살. 그럼 이제 소리가 알아서 다 불러줍니다. 그래가지고 좀 빡칠 때는 소리가 막 교실 창문을 열고 야 임마 13번에 3번 아이가 자꾸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13번에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이 다 틀리는 경우도 있고 다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새끼가 틀리면 우리 다 틀립니다. 이 새끼 아닌 것 같은데 3번이라 하는데 이 새끼 잘못 말해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딴 걸 체크를 합니다. 친구한테 보여달라고 하세요. 필기도 별로 안 했다고. 이건 아닙니다. 더 할 게 없어요. 다이오드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게 다이오드. 자, 트랜지스터는 그냥 외우세요. 트랜지스터는 뭐 설명, 이미트, 베이스, 콜렉터 해가지고 예전에는 물리 1에서 트랜지스터의 기작을 조금 설명을 했었는데 아예 다 빠졌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그래서 옛날 선생님들은 뭐 조금 설명을 해놨기는 하는데 할 게 없어요. 그냥 외워. 트랜지스터는 신호의 증폭, 스위치 작용, 켰다 껐다 하는 스위치 작용, 증폭 작용. 이거는 볼륨이 만약에 10짜리였는데 트랜지스터를 통과해서 한 30짜리로 이 신호의 세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게 트랜지스터. 증폭 작용, 스위치 작용하는 게 트랜지스터. 쌤, 네, 이거 다음은 뭐예요? 놓을 겁니다. 진짜요? 다음에 끝났는데요. 다음엔 또 시험 범위 더 뒤로 나가야지. 없지 않아요? 산화 반응 이런 것도 수업해야지. 네, 지금 해요. 좀 하지 말까요? 근데 여기까지 다 하면 좀 작전 회의를 좀 해보자. 옛날에 이거 하고. 빨리. 왜? 빨리. 왜? 빨리. 아, 천천히 할 건데. 빨리. 자,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입니다. 이 다이오드입니다. 이거 LED 등이다. 이거 좀 허접하게 생겼지만, 자, LED 등은 전류 흐를 때 빛을 방출하는 성질입니다. 전류 흐르면 빛을 내뿜는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등으로 사용하겠다. 영상 표시 장치로 사용하겠다. 자, 이거는 OLED, 오가닉은 유기물입니다. 유기물을 붙여가지고 걔가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내놓는 성질을 이용합니다. 유기물. 따로 별도의 광원이 없어도 됩니다. 광원이 없어도 돼요. 유기물 자체에서 빛을 내놓으니까. 자, 광원이 없어도 되니까 얘는 얇게 만들 수가 있다. 그 유기물을 이용하니까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휘어지는 조명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이번 주부터 숙제를 살살 해야 되나 이제. 자, 반도체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얘가 압력 감지기. 내가 누르는 압력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달라져. 그래서 흐르는 전류가 달라져요. 그 전류 값을 다른 압력으로 변환해 주는 거고. 레이저의 강원, 전류가 흐르면 빛을 방출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고. CPU, 중앙처리장치, 태양전치. 빛을 받으면 전류가 흐르는 성질을 이용한 반도체가 됩니다. 눈으로 익혀주세요. 책을 많이 읽으면서 눈으로 익혀주세요. 자, 요거는 아까 내가 설명을 한 거고,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그 다음에 순방향, 역방향.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초전도체 나오는데, 자석의 성질에 따라서 물질을 분류를 해보면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은 강자성체. 강한 자기장 속에 놔두면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석의 성질을 일정 시간 이상 유지한다. 이게 강자성체.
자석이 될 수 없는 물질은 상자성체. 자,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석의 성질을 유지할 수 없다. 즉시 사라진다. 상자성체. 그러니까 여기 n극, s극을 걸어주면 요놈이 sn, sn, sn으로 자기장이 생겨나는데 요걸 제거했을 때도 이 자기장이 상당히 오랜 시간을 유지를 한다면 얘는 강자성체. 얘가 결국 나중에 자석이 될 수 있는 거고, 자기장을 제거하는 순간 이게 그대로 무너져 버리면 얘는 상자성체. 자, 근데 ns를 걸었을 때 원래는 n극 앞에 s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n극 앞에 n, s 앞에 n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반대 방향의 자기장이 생겨난다. 그게 반자성체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되고 반자성체. 반자성체의 대표 주자가 저 밑에 나오는 초전도체입니다. 자,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가 있고, 반자성체의 대표 주자인 초전도체는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로서 특정한 온도 이하에서, 이게 포인트죠. 특정한 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성질,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 특정 온도 이하에서. 자, 그러면 외부 자기장을 어떻게 밀어내느냐? 자, 요런 자석이 있고 요쪽이 n극이고 밑에가 s, ns로 되어 있는 이 자석이 있다면 그 위에 초전도체를 올려보면 n극 앞에 s로 유도되는 게 아니라 n극 앞에 n, n극 앞에 n, n극 앞에 n으로 유도가 돼요. 반대 방향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사실은 n 앞에 s가 유도돼야 되는데 n 앞에 n이 생겨난다고. 그럼 원래 있던 n과 이 n 사이에 밀어내고, 원래 있던 n과 이 n 사이에 밀어내면서 자석 위에 초전도체가 서로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자석 위에 초전도체가 이렇게 떠 있겠죠. 자석 위에 초전도체가 떠 있는 현상, 그 현상이 마이스너 효과. 특정 온도 이하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특정 온도 이하에서 이렇게 되는데, 또 특정 온도 이하에서는 전기 저항 자체가 아예 0으로 내려가 버렸죠. 임계 온도, 그 특정 온도, 임계 온도보다 낮은 상황에서는 전기 저항이 0이 된다. 임계 온도보다 더 낮은 상황일 때 자석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다. 반자성체라서 되는 이야기입니다. 되겠습니까?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된다. 특정 온도 이하에서 자석을 밀어낸다. 두 가지 성질이 있는 거야, 초전도체는. 자, 그러면 초전도체를 어디다 이용할 거냐? 전기 저항이 없으니까, 특정 온도 이하에서는 전기 저항이 없으니까 전류가 흘러도 전혀 열이 발생 안 하겠죠? 전기 저항이 아예 없으니까. 자, 열이 발생 안 하니까 전력 손실이 없겠죠. 전력 손실이 없는 송전선, 저걸 초전도체로 만들면 서울에서 진주까지 전류를 흘려보내도 전력 손실 하나도 없이 진주까지 데리고 올 수도 있다고. 근데 저 전기줄이 너무 비싸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전국 방방곡곡에 저 전기줄을 깔 수는 없어. 얘는 어디에다 깔아야 되냐면, 억수로 비싼 기계 장치가 있다. 그게 열이 발생하면 안 되고, 가다가 정확한 전류값만큼 도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데다가 초전도체 전기줄을 그 기계 내부에다 깔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엄청난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세게 흐르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는 자기장이 생겨나니까 그 강력한 전류를 이용해서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저렇게 발생된 자기장을 이용해서 인체의 내부 영상을 찍어낼 수 있다.
사람 몸의 내부를 이 자기장을 이용해서 꿰뚫어서 찍어보고 그걸 이미지화할 수 있더라. 그게 MRI 장치입니다. 자기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지, 자기 분명 영상 장치. 정확한 원리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기기의 장치의 원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그 이론 자체는 강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인체 내부를 촬영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부상 열차. 여기에 초전도체가 있다면 전류를 자기장이 있으면 얘는 초전도체가 자기장을 밀어내겠죠. 마이슨의 효과에 의해서. 그러면 기차가 기찻길에서 기찻길을 혹시 좌석으로 만들어서 기찻길 밑에다 기차 밑에다 초전도체를 달아놓으면 얘가 살짝 떠오를 수 있잖아. 살짝 떠오르면은 얘가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거야. 그럼 전기 마찰력이 줄어들겠지? 마찰력이 줄어들면 기차가 훨씬 더 부드럽게 미끄러져 달려갈 수가 있겠죠. 알겠니, 소희씨? 자, 그러면 임계온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임계온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어떤 물질, 지금 현재 개발된 초전도체들 중에서 임계온도가 HG 같은 경우는 너무 낮고, 뭐 이런 놈 같은 경우는 임계온도가 30K면 마이너스 240도씨입니다. 자, 근데 여기 액체 질소에 끓는 점이 한 77K인데, 액체 질소는 우리가 좀 쉽게 구할 수 있잖아. 액체 질소 우리가 사면은 그 큰 거 한 통에 한 3만 원밖에 안 합니다. 통 들고 와서 액체 질소 한 통 채워주세요 하면 3만 원만 주면 돼요. 통이 비싸. 통이 한 10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그냥 다 같이 들고 와서는 안 되는 거지라. 그러면 액체 질소에 끓는 점인 77K 77K보다 온도가 더 낮으면 얘는 좀 힘든 아이들이고, 77K보다 온도가 더 높을 때 초전도 현상을 나타낸다면 걔는 비교적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이다. 그래서 초전도체를 개발하게 되면은 77K보다는 좀 더 높은 온도에서도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도록만 만들어주면 우리가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초전도체가 되는 거고, 77K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면 걔들부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온 초전도체라고 불러대요. 근데 뭐 고온은 아니지. 77K라 해도 마이너스 200도씨 정도 되는 매우 낮은 온도인 거죠. 고온 초전도체라고 불러줘도 되긴 된다. 초전도체.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네오디뮴 자석인데 이건 볼 것도 없어요. 철 원자 사이에다가 네오디뮴이라는 원소하고 붕소를 첨가했어요. 철에다가 네오디뮴 붕소를 첨가하면 철의 자기장 방향이 안 흐트러지도록 되는 거니까 얘가 굉장히 강력한 자석이 될 수 있다. 그 강력한 자석을 이용해서 하드디스크의 헤드 움직이는 장치, 스피커에도 자석이 필요합니다. 고출력 소형 스피커, 모터에도 자석이 필요합니다. 강력 모터 등을 만드는데 이놈을 이용한다. 네오디뮴 자석. 시험에 웬만하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안 냅니다, 웬만하면. 자, 그 다음에 와, 여기도 뭐 설명할 게 많구나. 그 다음에 그래핀하고 탄소 나노 튜브가 있는데 요거는 일단 별표 하나씩 치세요. 자, 연마들 모두 다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어. 탄소. 이 동그라미 아이들이 전부 다 탄소야. 탄소. 탄소는 전자가 몇 개 있냐? 원자가 전자가 4개의 전자가 있죠? 자, 탄소는 4개의 전자가 있기 때문에 결합을 4개까지 형성할 수 있는데 이 탄소가 결합을 3개밖에 안 하고 있지? 여기 전자 하나 놀고 있을 겁니다.
여기도 전자, 여기도 전자, 여기도 전자, 여기도 모든 탄소마다 결합을 형성하지 않은 전자가 하나 놀고 있을 거라고. 그래핀도 마찬가지고 그 옆에 있는 탄소 나노튜브에도 살펴보면은 이 탄소가 결합을 3개만 하고 있죠. 3개만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탄소마다 전자가 하나씩 놀고 있다고. 그러면 그 놀고 있는 전자들이 그래핀 내부를 이동할 수도 있고, 그 놀고 있는 전자들이 탄소 나노튜브 내부에서 전자들이 움직일 수도 있다고. 그 전자들이 움직이니까 전기 잘 통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열도 잘 전도하는 거죠. 전기 전도성이 좋고 열 전도성이 둘 다 좋습니다. 얘는 평면적인 구조고 얘는 길쭉하게 생기는 원통형 구조예요. 구조 자체는 자, 원통형 구조야. 근데 일단은 대량 생산이 어렵고 비쌉니다. 비싸고 수송과 저장도 어렵고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키기는 어렵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얘들은 전기 전도성이 매우 뛰어나고 강도도 높고 얘는 잘 휘어진다는 단점도 있고, 둘 다 강도는 뛰어나. 복합 재료로 이용하면 더 뛰어난 제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핀은 잘 휘어지는 성질을 이용해서, 그래핀은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잘 휘어지는 모양을 이용해서 의복형 컴퓨터 이런 데 만드는 데 사용을 하고, 얘는 딱 봐도 이렇게 좀 젓가락처럼 생겼죠. 길쭉한 구조니까. 요거 첨단 현미경의 탐침, 핀셋, 나노 핀셋, 그 다음에 복합 재료 이런 걸로 사용합니다. 탄소 나노 이런 거, 이런 거. 탐침이 뭐예요? 탐침이 바늘, 현미경 바늘. 이게 탄소 나노 튜브입니다. 이 그래핀하고 탄소 나노 튜브 복합 소재로 만들어놓은 이게 전부 다 탄소가 아닌 탄소가 비싼 겁니다. 탄소 실을 만들어가지고 요리 해가지고 만드는 제품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일단은 이걸 다 외워야 되는 거야.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탐침, 나노 핀셋, 저런 것들은 전부 다 외워줘야 된다. 자, 지금 자네들 교과서에는 그래핀하고 나노튜브 이 두 가지만 제시가 되는 거고, 이 플로렌도 혹시 등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탄소 60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플로렌, 축구공 모양의 이런 구조물, 탄소 60개짜리 플로렌, 이거 교과서에는 등장을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이거는 외우고 자시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 잘 체크를 해봐라. 자, 도마뱀부리의 발바닥은 잘 붙어서 나무 벽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더라. 그거에 착안해서 개코 테이프 붙였다 뗐다 하는 그런 테이프인가 봐요. 자, 홍합은 바닷물이나 파도가 칠 때도 돌에 잘 붙어 있더라. 거기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수중 접착제. 거미줄은 매우 가는데 강도가 엄청나게 세더라. 그걸 이용해서 방탄복, 박제의 초음파를 이용해서 로봇 청소기 개발, 연잎의 표면에는 물이 스며들지 않더라. 방수 코팅제, 상어의 비늘을 이용해서, 상어의 비늘을 이용한 거 아니고 상어의 비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전신 수영복, 또 꼬마리 열매, 이거는 옷에 잘 들러붙죠. 이 성질을 이용해서 벨크로 테이프, 찍찍이, 개코 테이프하고 찍찍이는 다른 거야. 벨크로 테이프는. 자, 모르폰 나비의 날개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 색깔이 달라지더라. 그걸 이용해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섬유의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모르포텍스 섬유를 개발했다. 자연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실제 개발된 물건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 두 개 풀어보자. 일단 액정부터 하나 풀어봐야죠. 내가 만약 액정을 낸다면 나는 이 수준의 문제를 내겠습니다. 뒤로 와서
이거 내겠습니다. 이거 97쪽에 2번. 일단 스타트. 그 화학생 어디까지 나갔냐? 할로젠까지 맞아요. 거의 안 나왔어요. 공유결합, 이온결합 아직 다 안 했나? 네, 아직 안 들어갔어요. 물리셈은 신소재. 중력, 자연학과. 이번 주에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한 명. 두 명이에요. 두 명이서 화학 파트, 물리 파트. 네. 진도 얼마 안 남았네. 열심히 달려와야 우리 진도 맞춰내겠는데? 그래서 이번에 막 부교재도 줬어요. 그걸로 수업했어. 그걸로 수업해. 두교재 뭔데? 그 재료고 이름 적혀있는 그 야구진 책 그거. 그 건영신선 PPT가 부교재 내용하고 똑같아. 그냥 PPT 보고 한 것 같던데. 아니야. 매번. 남은 4번이래 4번. 세연아 4번. 나윤아 4. 4번. 도희야? 소희야? 인양은? 4번. 4번 1죠? 자, 이건 미 통과했나 안 했나? 통과했으니까 얘는 전압 안 걸어준 거고, 이제 통과 안 했으니까 얘는 전압을 걸어준 거지. 가는 전압을 가하지 않은 상황이다. 기억을. 나에서는 편광판 사이에서 빛의 진동이 뒤틀린다. 나에서는 전압을 걸면서 얘를 일정한 배열로 해놨지. 빛의 진동이 크게 뒤틀리지 않겠죠? 자, LCD는 전압의 세기를 변화시켜 빛의 투과량을 조절한다. 오케이, 전압을 가지고 빛의 투과량 컨트롤하는 게 LCD, Liquefied Crystal Display.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전도체 문제 하나 풀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그 앞에 있는 8번 쉬운데 신소재. 쌤, 응? 허다에 무슨 반이에요? 허다에 허다에 자주 다니면서. 누워래? 저 허다의 친구랑 제가 친해서 허다야라고 아파했어요. 허다에는 무슨 반이 아닙니다. 혼자예요? 말씀하세요. 걔 거창물걸? 그 사용 허다에 다니는 거 되게 소문이 난다. 그냥 수업 2번밖에 지 친구 허다의 친구 누구? 쌤 몰라요. 안다 나가. 아, 모른다니 아예 몰라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허다에는 지금 뭐 그냥 공부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합 문제 하고 있습니다. 아, 수학해요? 그냥 언니가 나한테 수학을 배웠었거든. 겨울 방학 시절에는 음반에 좀 합류해서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과학을. 안 친한 허다에. 안 친해? 왜 안 친한 것까지 없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싸웠어 중학교 때. 아니야. 친한 게 아니니까 안 친한. 니는 허다에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제 친한 친구의- 친구가 걔랑 네, 친하잖아요. 친해요. 그래서 친해지려고 노력 중이에요. 친해져. 나는 허다에랑 좀 친해. 아니 저희 오빠 원래 1.0이었는데 3학년 때 망쳐서 내신 완전 내려. 저한테 왜? 몰라요. 공부 안 하던데요. 저한테 왜 망쳐?
상황 내신 뭐 있다고 새끼가 망치. 그래서 1.2까지 내려갔대요. 상황 때 망칠 게 없는데 지금 수학 그 미적분 모르겠어요. 아, 네 오빠도 대단하다. 분명이야? 명신. 자, 초전도체는 T 이하에서 재훈이는 한번 불러봐야 되겠네요. 제가 말했다고 하지 마세요. 한번 호출해야 되겠네. T 이하의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 나타납니다. 콜. 맞지? 에? T 이하의 온도에서는 전기 저항이 어떠노? 전기 저항이 0이잖아. 전기 저항이 0이니까 열 발생 안 합니다. 너무 쉬운데? 자, T 이하의 온도에서 전기가 잘 통하지? 전류가 잘 흐르니까 그걸 이용한 자기장이 옥수 센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전류가 잘 흐르니까 자기장을 세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답은 몇 번? 5번. 그 다음에 의전 한 문제 하나 풀겠습니다. 자연을 이용한 시술. 자연을 이용한 시술. 이런 거 어떡하지? 아, 나 이런 거 좀 빡치던데? 7번. 스타트. 아니, 머리 길었어, 내가 참. 머리 짧은 것도 잘 어울리던데. 아이, 머리 길었을 때 훨씬 예쁘지. 아, 머리를 왜 싹둑 잘라가지고 나타나는 건지 좀 안타깝다. 너무해. 왜? 진짜. 아, 다혜가 어떻게 예쁜 아이인데 머리가 스포츠로 잘라가지고 와. 머리. 많이 길었던데요? 좀 짧지도 않고. 자, 이 멍미 도마뱀 발바닥이 잘 붙어서 떨어졌다 한다라는 포인트제. 그래서 가를 모방하여 붙였다 떼어내기를 반복하는 테이프를 개발하였다. 그럼 무슨 테이프라대? 보고 와. 개코 테이프라죠. 벨크로 테이프는 찍찍이. 그는 누구 모방한 거니? 보고 와. 벨크로 테이프는 도꼬마리 열매 그걸 모방한 거야. 자, 나는 이거 홍합이 바위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모방하여 물 속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접착제 펄. 가와 나를 혼합하면 물 속에서 붙였다 떼어냈다 할 수 있겠네요. 와우, 굿자. 정답 몇 번? 5번. 뭐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됐습니까, 솔치? 동영상 잠깐 멈춤. 중단 잠깐 좀.